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위고비의 주성분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계열의 약물이 살 빼는 약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치매, 수면 무호흡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만능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3분기 북미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매출액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3분기 경영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시장이 경기 둔화를 겪으면서 산업 수요도 줄었으며 어려운 현지 경기는 현대차의 판매량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도매 판매 기준으로 유럽 판매량이 9.5%, 중국은 61.3%나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등 자본시장의 연이은 대형 이슈로 올 12월 국내 대표 지수 코스피 200의 정기 변동이 예상보다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사주 매입 등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수록 지수 내 비중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추종 펀드의 리밸런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와 TA항공의 주가가 22일 오정장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2대 주주인 대명 손호그룹 간 지분 확보 경쟁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인 한미약품은 전날 장마감후 공시를 내고 12월 19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임시 주총회의를 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들은 여전히 이어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좀 챙겨봐야 할 이슈도 상당히 많습니다. 매크로적인 변수를 줄 수 있는 일정도 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실적 발표는 속보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섹터군들에 관한 이슈도 시장에 존재하고 있죠.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관한 의문이 남으실 텐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촘촘하게 전략들 세워드리면서 마감 시장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종목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5가지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파란불로 전환된 종목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앞선 정보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에 있는 티웨이항공에 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7%가량 상승했는데요. 그 상승폭들은 다소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명 손호그룹과 예림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아연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요. 이 주가의 탄력들은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징랜드도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25%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테슬라에 1조 규모의 ESSD를 공급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관련한 부품사로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 넘는 상승을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38,000원 선 넘어서는 흐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상승력들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락은 마시는 항암제에 관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으면서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부분들은 이 마시는 항암제에 관한 이슈가 오늘 처음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슈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심해 보면서요. 주가의 탄력을 계속 줄지의 여부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성도 보겠습니다. 남성은 오늘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사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수출하는 업체인데 오늘 장 초반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또 굉장히 많이 조회가 됐을 때 그 이유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로 엮이더라고요. 테슬라빵의 훈풍을 이어받았지만요.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 넘는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솔트웨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합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는 주가의 탄력이 있었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그 탄력들을 잃어가는 흐름까지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 관련주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좀 이유 없는 수급들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은 조금 수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의 탄력들 금방 잃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에 다양한 이슈는 있지만요. 그 이슈들이 또 새롭다라고 할 만한 이슈들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금요일 시장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 함께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시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SS의 김태선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오늘은 또 화사한 자켓을 입고 와주셨네요. 네, 저희가 사실은 오늘 또 주가가 이제 탄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본부장님의 좀 인사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일단 시장에 관해서 좀 진단을 받아보고 다른 내용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소외감인 것 같습니다. 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안 좋으면, 유럽이 안 좋으면, 혹은 중국이 안 좋으면, 일본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조정 나오는 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지금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진짜 인내심의 끝을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미국 엔비디아는 신고가 영역입니다. 맞아요. 엔비디아가 못 간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11년 만에 2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군들을 보면 반도체 IT 여전히 형편없죠. 맞아요. 물론 뭐 SK 하이닉스는 일단 본연의 모습을 좀 잘 보이고 있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참 힘이 없는 상황. 네. 더군다나 테슬라가 20% 올랐으면 적어도 관련주 정도. 정도는 관련주라고 언급되었던 기업들은 올라줘야죠. 네. 최대 뭐 5% 정도는 올라와야 맞아요. 이게 이제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관련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소외를 받는 이유가 명확하죠.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과감하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핑계 때문에. 그런데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단기간 안에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한정된 자금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됐다 보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다 많은 현상,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한번 나면 굉장히 빠르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현상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난이도가 정말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굉장히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현금을 더 쏟을 수도 없고 지금 대장주를 사도 벼락거지란 말이 좀 나올 정도로 맞아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포트의 어떤 수익률 자체가 지금 현저히 떨어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장인데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 방송에 나와서 주식하는 친구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기업들 분명히 있기에 저는 지금 포기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많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우리 증시를 보고 또 금쪽이라는 표현도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양상들이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또 국내 시장을 잘 헤쳐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항상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저희가 이제 시장 진단을 나눠봤으니까 첫 번째로 제가 ESSD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1조 원 규모의 SK 하이닉스와의 이러한 협력들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들려왔는데 일단 ESSD 이 사업에 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장 장치입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산업의 지금 가장 큰 핵심은 HBM이잖아요. HBM과 더불어서 바로 이 ESSD에 대한 어떤 관심도라든지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ESSD는 지금까지 말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또 ESSD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이제 단가의 차이 때문일 수는 있겠는데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정말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HBM 이거 잘하면 마진율이 45%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ESSD 같은 경우에는 HBM보다는 아직까지는 높은 영업 마진율이 나온다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 보니 시장에서는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HBM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HBM만 지금 많이 팔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차피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이걸 활용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확장성을 좀 띄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베이스 삼아서 FSD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기에 바로 이 ESSD라고 하는 제품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늘 이제 단독 보도이긴 했습니다만 테슬라가 또 SK하이닉스에게 굉장히 또 많은 규모의 ESSD를 이제 주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은 뭐가 있냐? 왜 이 뉴스에 SK 하이닉스만 반응을 하는 건가? 그리고 왜 테슬라는 SK 하이닉스에게 주문을 준 건가? 궁금하죠. 왜냐면요. 네. ESSD 시장의 일단 시장 점유율은 우선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SK 하이닉스를 선택한 이유는 결국 AI 시대의 트렌드에 삼성전자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 잘 파는 SK 하이닉스가 ESSD에 대한 기술력도 이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글로벌 빅테크들도 지금 선택을 한 어떤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통해서 그럼 이제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게 왜 SK 하이닉스를 선택을 했을까? 1위 기업은 삼성전자인데 그리고 이 뉴스에 삼성전자는 왜 반응하지 못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이런 밑에 좀 깔린 이야기도 우리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바로 이 ESSD와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제법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징랜드 그리고 이제 파두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TLB와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제 이쪽과 연관된 이제 기업인데 일단 시세 연속성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20% 이상의 지금 급등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정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파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올해 우리에게 가장 이 거짓말을 좀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파두였기 때문에 믿어? 말어? 이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이징랜드는 너무 시총이 좀 작고 변동성이 커서 물음표. 파두는 신뢰감에 대해서 물음표. 그런데 TLB라고 하는 기업만큼은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추적 관찰을 좀 해보셔도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쪽은 기존의 SSD로도 매출이 견고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이 ESSD까지도 확장을 해서 굉장히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이렇게 기업별로의 지금 스토리를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서 압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ESS 관련주에 관해서 좀 의문이 남았던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풀어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ESS 사업은 사실 테슬라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제 테슬라가 ESS 사업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매출 성장성이 보였다라는 것들
것들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엮였는데 네. 이번에 SK하이닉스에게 부탁한 그 ESS와는 좀 결이 다른 거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ESSD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분야 중에 하나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그냥 에너지 전력원을 또 보관하는 그냥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단어는 좀 비슷한데요. 네, 다른 이런 부분에 이제 사업이다. 헷갈려 하실 것 네. 같아서 투자자분들이 한번 네.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또 이제 ESSD도 그렇지만 CXL 관련해서도 자신감을 그렇죠. 퀄컴에서 내비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만큼은 삼성전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또 이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CXL 관련해서도 좀 주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자신감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나요? HBM도 지금 못 네. 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HBM이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확인 못하는 CXL을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CXL 진짜 자신 있고 CXL만큼은 우리가 최고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당연한 순리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CXL은 너무 먼 미래. 그러니까 CXL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HBM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HBM3E에서 HBM3E 8단까지 양산이 들어간 상태고요. HBM3E 12단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HBM도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는 삼성전자가 다음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 기판 혹은 또 그 다음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CXL을 온전하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수율만큼 수율을 좀 내보이면서 생산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문이 붙죠. 의문이 계속 남죠.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좀 짜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치사한 오명을 좀 벗어내려면 저는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의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뭐 여름에 단독 뉴스를 통해서 뭐 HBM3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사실 무근이라는 공시 하나만 발표하고 어느 것 하나 지금 현재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 없거든요. 네. 최근에 반성문 아닌 반성문 하나 나온 게 다고 지금 사업적으로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주가가 좋으면 안 좋은 것도 다 좋게 보이는데 주가가 나쁘면 이제 좋은 것도 다 나쁘게 이제 의심이 맞아요. 되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주가를 조금 부양을 하시려면 뭐 CXL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주주들과 그러니까 투자자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XL과 또 ESSD 분야에 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한 경쟁 구도도 심화가 될 텐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SK하이닉스 쪽에 여전히 많은 표를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가 거론이 된다라는 게 이야기들이 좀 하나로 귀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XL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탄력은 나오지 않았고 ESSD에 관해서는 조금 더 바라봐도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일단 부장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보셔야 되는데 기업을 좀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겠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업에 지금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파두는 제외가 되고. 저는 파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일단 이들은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상장 조건을 갖출 만큼의 성과를 내볼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대신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는 TLB를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TLB에 관한 투자 팁까지 같이 한번 얻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거래대금 상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1% 부근에서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수급적인 겨루기가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펼쳐지더라고요. 삼성전자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외국인이 최장기간 매도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매수세가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자, 이 부분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 당했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장 마감 이후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1.24%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KB금융 볼까요? 오늘 금융주들 상당히 강세였죠.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우리의 남은 자금들을 주주환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관한 또 다른 도전들이 또 주가 탄력 함께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8.15%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오늘도 상승하네요. 하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탄력은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9.58% 상승하고 있고요. 공개 매수 결과 발표 지연이다라는 이슈가 시장의 장중에 흘러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한 경영권 분쟁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 제기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120만 원 넘어섰습니다. 참 시총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볼까요? 여전히 경영권 분쟁에 관한 이슈들 엮여 있습니다. 일단 주주총회에 관한 이슈 일정들이 좀 잡혔습니다. 경영권 갈등이 다시 한번 재점화됐고요. 이 기업에 관해서는 또 본부장님과 일전에 이야기 나눈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AS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작에서는 2%가량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YJ링크 보겠습니다. YJ링크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발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최근에 SMT 장비를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실제로 스페이스X의 관계자가 회사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긴밀한 사안들을 논의 중인데 내부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4% 급등세 나와주면서 상승 탄력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이 중에 좀 몇 가지만 본부장님과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조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근데 사실 오늘 거래대금 막 쏟아지는 종목군들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할 게 2차전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그 이야기를 좀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넘어가고 한번 싶은데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테슬라 하면 배터리세 그리고 혹은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위로 올라갈까라는 지금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11년 만에 거의 20% 이상 상승한 건 처음이다라는 어떤 키워드를 달고 오늘 장 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기차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약 2% 정도의 어떤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게 이제 팩트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높은 EPS를 어떤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냈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엔 딱 두 가지가 떠오르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비싸게 팔았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정말 값어치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아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YY 대비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맞아요. 많이 상승. 그리고 FSD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제재안이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전지 전기차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힘이 다소 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반문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은 왜 안 오르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그거 같거든요. 궁금해요, 정말로. 저도 네.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 가지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메가팩이 이렇게 잘 팔리면 경쟁사 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럼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의 메가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성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겠네요. 네, 이 부분을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라 그래서 관련주들의 시세를 좀 기대를 하시는 것보단 메가팩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엔 메가팩과 경쟁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과제가 지금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주들에 대한 관심은 저는 여전히 높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확인을 해야 되는 이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이쪽이 잘 가려면 트럼프냐 해리스냐 정치적인 색깔 없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이 잘 가려면 해리스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리스가 안 된다고 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안 필요한 건 또 아니거든요. 필요한 부분이죠. 필요하죠. 반면 네.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들 전력 필요하다라고 전력도 하는데 필요한데. 네. 태양광, 풍력 이거는 우리가 전원 스위치 켰다 그래서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햇빛 비춰야 되는데 비가 주구장창 오는데
우리가 전력 필요하다고 전력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람도 안 부는데 풍력 풍력 에너지 달라고 할 수 틀어놨다고 없죠. 풍력 에너지 네.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산을 할 수 있을 때 생산을 해서 모아두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되었든 간에 사용되는 건 맞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헤레스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애매하게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압승. 근데 어제부터 약간씩 이 베팅 사이트에서 다시 헤리스가 그쵸? 조금씩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오히려 시간차를 두고 원래 어제 혹은 오늘 움직여야 됐던 이쪽이 다음 주 초에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들이 오히려 매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매수의 전략이 될 수는 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기업이 있거든요. 네. 대장주는 한중 NCS, 네.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작은 기업으로는 이렌텍과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렌텍은 일단은 오늘 차트의 흐름을 놓고 봐서는 잠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기업이 서진 시스템과 한중 NCS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보시면 이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흐름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의 음봉을, 그러니까 오늘의 조정봉을 감싸 안는 어떤 상승세가 월요일 날 나오게 되면 저는 에너지 저장 장치는 그때 한번 더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면은 네. 사실 좋지 않네요. 안 좋아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들이 조금 더 좁혀질수록 이러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좀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산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배터리 모듈 팩 자체가 사실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 장벽 허들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당장에는 몇 기업이 없지만 이게 정말로 시장의 볼륨이 더 커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없어서 부족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또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중장기 투자를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먼저 보시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건 그냥 이 산업만 봐서는 앞으로 신재생과 더불어서 길게 가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 사업을 한 기업이 독점을 하느냐 아니면 10개, 20개, 30개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업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서요. 너무 길게 보시는 것 또한 이것도 저는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리고 현대차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렇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실적의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조금 포인트로 두는 부분은 영업이익이 감소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른 이제 주가의 향방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관련해서 기아차까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본부장님?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월 달, 10월 달 약간의 수출 데이터가 좀 정체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잘하면 매출도 약간의 미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매출은 굉장히 좋았고요.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이 다소 이제 부족했는데 일회성 비용이라고 현대차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야기를 맞아요. 했고 네.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러니까 납득이 갈 만한 이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을 만약에 영업이익이었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컨센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 빠져? 그쵸.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시선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래 너네들 잘 팔리는 거 아는데 주가 징하게도 못 가잖아. 그런데 우리는 요새 가장 핫한 주주 환원 정책과 배당을 좀 생각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오히려 현대차 기아보다 최근에 어떤 추세 자체도 더 유리했었거든요. 걷다가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업이익이 현대차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금액보다 이제 영업이익률로 좀 계산을 맞아요. 해보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AS 사업부를 통해서 정말 보부가 가치 제품을 많이 이제 취급을 한 것이 이번에 이제 티가 난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자동차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의 저점 매수도 용이하지만 당장의 어떤 수익률 게임을 고려를 하신다면 그리고 연말에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을 고려하신다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저는 필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인도 시장이 먹을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네. 부품사 엄청 좋아했던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 기대했는데, 네. 인도에서는 그렇게까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뭄바이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장 이후에 급락했다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으나 부품사들이 이를 반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부품사들을 계속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결단을 좀 내리셔서 오히려 지금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네. 11월, 12월 때까지 당연히 배당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1조를 근접했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그렇죠. 수치를 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사업이에요. 그게 특히나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주가가 좋은 영향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주주 환원에 관한 이슈들이 이제 추워지니까 계속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배당주 이야기들 계속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우리가 또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은행 쪽이잖아요. 그렇죠. 은행 쪽 이야기는 오늘 본부장님 나눠도 괜찮을까요? 오늘 그럼요. 은행 쪽 이야기 나눠도 되는데 네. 사실 KB금융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는 게 왜냐하면 오늘 주주환원 정책 나온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내온 쪽은 KB금융이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었던 건 딱 두 가지죠. 금액,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금액, 그리고 매입만 하면 의미가 없다.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명확하게 어떤 시장에 가이던스를 던진 기업이 지금 KB금융이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올라가는 것에 저도 의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거라면 왜 밸류업 그 리스트에 빠졌냐? KB금융이 네. 왜 빠졌는가? 왜 빠졌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도 이제 연말 다가오면 만약에 KB금융이 시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선 조금 담아볼까 했었는데 제가 10월 달에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제가 마음을 접었거든요.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가 싶어서 접었는데 오히려 리스트 제외된 기업에서 좀 이렇게 네. 가장 강한 어떤 탄력이 나오고. 그렇죠,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힘든 거죠. 우리는 이제 잡기가 힘들죠. 힘든 거죠. 네. 지금 와서 KB금융을 산다 한들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사실은 접근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접근이 힘들지만 지금 KB금융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이던스를 내오면 다른 은행주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네. 저렇게까지 정확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대충 낼 수는 없겠네? 그러면 우리도 KB금융을 넘어서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수준은 내야 된다라고 이제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선 다 그쪽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쵸. 오늘 지금 뒤따라 움직이는 요소들이 다 그런 투자 심리를 좀 반영한 건데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쭉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 제가 앞서 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를 강조했냐면 그쪽으로. 이쪽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아쉬움을 좀 이쪽에서 좀 달래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에 관한 전략들도 여러분들 필요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 또 잘 귀담아 들으셔서요. 전략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장마감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또 종가 베팅 섹터와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섹터는요. 에너지, 전력 설비 쪽에서 좀 전력 가지고 설비 쪽으로 나왔고요. 가나요? 그러면 전력 설비 하면 뭐 HD 현대일렉트릭, 네. LS 일렉트릭, 그쪽이겠네요. 효성중공업 네. 이쪽을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의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가장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LS 일렉트릭을 저는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잘 좀 제 설명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종가 베팅이라는 게 보통 오늘 장 마감쯤에 매수를 해서 그쵸. 다음 날 이제 상승 시에 혹은 이제 2, 3일 상승 시에 이제 매도를 하는 어떤 매매 스킬을 이제 보통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당장 다음 주 초에 LS 일렉트릭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보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전력기기 설비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딱 하나였죠. HD 현대일렉트릭이 현재 구간에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낼 것인가가 첫 번째.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나오고 나서 세론이 될 거냐가 두 번째.
첫 번째 컨센 부합했습니다. 두 번째 세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위아래 윗꼬리가 달리긴 지금, 했지만 잘 버텨주고 있는 버티고 있어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여전히 전력 설비는 지금은 계속해서 매수 우위에 지금 섹터구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그중에서 왜 LS 일렉트릭을 좀 이야기를 드리느냐? 사실 3분기 실적은 LS 일렉트릭은 컨센 하회했습니다. 근데 컨센 하회했을 때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우리 대다수의 전력기기주들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나눠서 분류를 하죠. 국내에서는 크게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북미 시장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LS 일렉트릭의 3분기 실적 내용을 보면 북미는 여전히 견고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납기 지연이라든지 조금은 연장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회성 비용에 대한 어떤 3분기 컨센 하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저는 역이용하자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고요. 북미 매출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더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LS 일렉트릭도 사실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전력기기 배전, 송전,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럽 그리고 중동 쪽과 LS 일렉트릭은 지금 협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주말에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LS가 조금 유리하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이 움직이면 저장 장치 쪽. 그러면 다음 주 초라든지 중반쯤에 이러한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좋은 시세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LS 일렉트릭 사실 전력기기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에 비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도 스토리에 따라서 속도차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 제 이야기에 공감 가신 분들은 오늘 종가에 LS 일렉트릭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해서도 그 수주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맞아요. 네. 전력 설비 쪽으로 갈 그쵸. 것이냐, ESS 쪽으로 갈 것이냐. 근데 LS가 보통 음. 계열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네. 경우, HD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 느낌일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각 계열사마다 확실하게 어떤 아이덴티티가 그렇죠. 있는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LS 같은 경우에는 다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연관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크게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실적이 컨센 하이하면 주가가 많이 밀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하겠다라는 좀 우위 심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LS 일렉트릭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내용을 뜯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 저희가 이 실적이 지연됐던 부분들, 실적이 악화되는 그 지연 요소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면서 지금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시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과 함께 또 추가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일단 뭐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보통 종가 베팅은 여러분들 상승하는 종목을 잡는 게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대비 등락률로 보면 약상승을 하고 있지만 캔들은 거의 뭐 조정봉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2번에서 3번 나눠 산다 생각을 해서 만약 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13만 5천 원과 15만 원 이 사이에서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당연히 최근에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2만 5천 원을 그냥 기계적으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 12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1차 상승은 충분히 20만 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차피 전력 인프라라는 게 트럼프가 되었든 해리스가 되었든 그쵸. 지금 교체는 필요하죠.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중국은 만약에 트럼프 2기가 출범이 되면 망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 나름대로 체력을 좀 키워내려면 경기 부양을 또 해야 되거든요. 또 경기 부양할 게 지금 마땅치는 않아요. 소비 촉진한다 그래서 지금 중국 분들이 지갑을 안 열 수 열리고 있는 부동산 대출 그렇죠. 내려도 그게 안 되고 상황은 아닌 것 그렇죠. 같고 그러면 결국엔
국유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도 여기에 따른 어떤 테마로 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도 노려볼 만하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S 일렉트릭에 관한 전략들 저희가 종가 베팅으로 잡아봤고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요즘 수급이 정말 메말라 있습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도 없고요. 매도 주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 시장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역시나 아쉬운 수급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엇갈린 양상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두 지수에 관한 탄력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도 지속되는 흐름이었고요. 시총 상위주들에 관한 매도 물량도 출현했었던 마감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아주 살짝의 상승불로 마감 지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코스피 지수는 0.07%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못 미치는 0.97%의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금융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KB금융이 이제 시총에 관한 변동성까지 주면서 굉장히 큰 급등 양상을 시현하기도 했는데요. KB금융은 오늘 시장에서 8.3% 넘는 상승률로 마감 지었고요. 실적도 실적이었지만 파격적인 주주 환원에 관한 이야기들도 주가에 탄력을 불어넣었었던 그런 하루였었죠. 관련해서 JB금융주주도 그렇고요. 하나금융
KB금융지주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불로 마감 지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KB금융에서 이제 주주 환원에 관한 파격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금융주들도 이러한 정책들과 이러한 기조들을 계속 내비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주가 탄력을 준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별적인 지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펠리서라는 미국의 기업이 SK스퀘어에 관한 지분 1%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따른 약간의 경영권 분쟁, 지분 확보의 그러한 전쟁들이 조금은 예상된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요. 시장에 탄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6% 넘는 상승률을 마감 지은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업종에서요. 운수장비 업종들도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을 놓고 보자면은 일부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과 자동차 재료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덕양산업, 태양금속과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에서 6% 넘는 그러한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협력사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의 흐름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자동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품주들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움직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모브덱스도 오늘 4% 넘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하락하는 업종도 시장에는 있었었죠. 오늘 하락 업종도 저희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전자 쪽 하락을 했는데 LG전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LG이노텍에 관한 특집편을 말씀을 드렸는데 LG이노텍에 관한 실적 악화가 LG전자에까지도 번졌습니다. LG전자는 사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또 LG이노텍에 관한 사업성에 관해서 많은 의문점을 남기면서 비교적 무거운 종목임에도 오늘 시장에서 5% 넘는 하락세로 마감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명전기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흐름이었고요. 코리아 서키트와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시장에서 3%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코리아 서키트는요. 고려한 지분을 0.6%가량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는 상승의 탄력을 보여주는 듯하기도 했었지만요. 장 막판 들어서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LG전자 우선주도 당연히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했겠죠. 3%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두 번째 하락 업종은요. 운수창고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와 같은 종목군들은 사실상 신재생 관련주, 그러니까 해리스 관련주로 좀 엮이기도 합니다. 지지율에 관한 옥신각신한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STX 그린로지스는 오늘 시장에서 8%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주에 관해서도 다양한 시선들 존재합니다. 조선주와는 최근에 다른 양상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 섹터에 관한 흐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흥하해운도 2% 넘게 하락하면서 해운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어떤 흐름들 보여줬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도 조금 더 지지부진한 움직임 가져가게 됐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730선 아랫께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들의 제약바이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업종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쪽은 제약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규 상장을 알렸었죠. 한때지만 3만 원 부근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다 토해낸 채 장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흐름 이어갔습니다. 시총 상위단 안에서 HLB,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까지 모두 다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HLB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해서 음봉을 맞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리가켄바이오 역시도 4% 넘는 약세를 장중한 때 보이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공행진을 알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죠. 장중한 때지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는데 사실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노보노디스크와 협력을 했다.
있다라는 이력이 부각받으면서 최근에 고공행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간 외에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슈 살펴봤더니 위고비에 이어서 이 마운자로까지 국내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는 것이 그 소식이었습니다. 참고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릴리의 약품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기계 장비라고 묶여져는 있지만 개별 이슈로 움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젠백스가 결국에는 하한가를 맞은 채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이슈 있더라고요. 이 파킨슨과 관련된 이 질환 쪽에 있어서 임상 톱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두고 성공이냐 실패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실패로 바라보고 있지만 해외의 한 권위자에 따르면 초기 데이터지만 아주 희망적인 결과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풍 정밀도 이렇게 눈에 띕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결국에는 영풍 정밀에 대한 경영 협력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이 장 후반 들어서 들려왔었죠. 고려아연 측이 공개 매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가게 돼서 이쪽에서 결국에는 손을 떼게 된 것입니다. 고려아연 장내 매수 경쟁 이슈 받아가면서 오늘 장중 한때 25%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계약 해지 이슈 다시금 흘러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 약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CMS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AI와 로봇 관련 종목이죠. 어제 신규 상장을 알렸지만 상장 첫날에도 23%까지 밀려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안타깝게 또다시 두 자릿수 약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 문화로 준비를 했고요.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큐브엔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티스트 전소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께서 이제 계약 만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이 불발될 것 같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가 급격하게 밀려나는 움직임이었죠. 특히 이 회사 측에서는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YG 플러스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근 4거래일 연속해서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은 급등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가 살펴봤더니 4거래일간 주가가 2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전기 전자로 준비를 했지만 사실 테슬라에 엮여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SK하이닉스가 테슬라의 ESSD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 속에 급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이 에이징랜드는 파도와 함께 ESSD에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도가 설계한 칩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까지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이징랜드입니다. 한편 이 파도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ESSD 컨트롤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강세 마감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저희가 마감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는 하단에 있는 자막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